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어요.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고 실제처럼 느껴보자. 상상과 느낌을 따르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진리를 인식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잠재의식의 덕이라고 합니다. 이 잠재의식을 유명한 화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시공을 뛰어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에 대한 답은 잠재의식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하겠죠. 여기서 굉장히 조셉 머피가 그 당시에 펴냈을 때 사람들이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까 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계속 인식하게 합니다. 잠재의식은 심지어 생명이라고 합니다.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생각하는 내용과 구현되는 내용.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대뇌피질, 의식적인 측면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온전히 받아들여서 뇌관으로 전달되면 그 뇌관이 경험으로 나타나는데, 그 잠재의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서, 잠재의식은 논쟁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국 철학자 렐프 월도 에머슨은 평상시의 생각이 나를 대변한다. 내가 생각한 바대로 잠재의식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대로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뭐가 있냐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상호작용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걸 잘 조화 있게 한다면 분명히 불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고대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고 하는 연금술, 점성술, 신성 마법에 능통한 현인이 있었는데, 그거 죽고 나서 무덤을 펼쳤을 때 비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펼쳐봤더니 무덤 안에 딱 이 얘기가 쓰여 있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과 같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잠재의식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라고 합니다. 모세, 이사야, 예수, 부처, 조로아스트, 노자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살포하고 있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에 물을 흘려보내면 물은 형태가 없지만 파이프라인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의식적인 측면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 물, 건강과 평화, 기쁨, 풍요를 다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그 파이프라인에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사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폐암을 완치한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가 뭐냐면, 김장위원을 하고 하루 3번 자기 암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건강을 누린다는 생각이 잠재의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존재로 그리십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에 걸맞게 나의 육체를 온전하게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복했더니 폐암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잠재의식에 건강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은 상상력을 훈련하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상상하는 거라고 합니다. 온전한 건강의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시각화하면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기능성 마비로 인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전화가 걸려오면 그 전화벨까지 4m 가량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었는데, 매일 머릿속으로 전화벨이 울리면 자기가 받는 걸 시각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걸어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조세 머피의 미라클 노트 정리에 딱 2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내면에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남아서 있는데, 현재의식에 장애물이나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잠재의식도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에 걸림돌이 되는 제한식념, 내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평, 불만, 비난, 자기평가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또 문제가 해결되거나 결말이 좋으리라고 상상하고 성취했을 때 그 느낌, 짜릿한 느낌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그 느낌대로 그대로 세계를 실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이죠. 갑진년 40일 간지 중에 하나이고 푸른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요즘 2024년 백두의 사자성어가 뭘까를 찾아봤습니다. 누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신상사성,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경제 경영 전문가 90인한테 올해 2024년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봤더니, 와, 진짜 엇박자, 외운내한, 변곡점, 용문점의 갈림길, 살얼음판, 고비, 오리무중, 먹구름, 암중모색, 각자도생, 허우적, 고진감래.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뭘까요? 이 한자로 하면 진퇴양난입니다. 2024년은 교룡이 물을 만나다듯이 교룡두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용이 물을 만나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경제 전문가들이 2024년 한국 경제는 진퇴양난, 더 이상 나갈 데도 없고 뭔가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공이상, 우공이 산을, 두 산을, 큰 산을, 가로막은 산을 내 후대에도 계속 퍼나르면 결국에는 그 산이 작은 언덕이 될 것이고 길이 넓어지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마부작침, 이태백이 시를 배우려고 공부를 하고 들어갔다가 못하겠다고 내려올 때 노파가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침을 바늘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어느 세월에 그거 만들겠어요 라고 했더니, 언젠간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부작침의 그 일화를 듣고 이태백이 다시 올라가서 당대의 최고의 시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덕경에 있는 문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쉬운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서 새벽 도서를 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자기를 믿어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멋진 나를 만나는 값진 한 해가 2024년에 될 거라고 믿고 새해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스위치 코치 오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